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전은 모두가 한국의 금메달을 확신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앞두고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나쁜 손이 등장하며 한국의 금메달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미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라이언 밀러입니다. 지금은 해설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문득 2015년에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제가 미국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던 때였죠. 처음 한국 선수들과 마주쳤을 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뭔가 달랐어요.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나 그 눈빛부터가 남달랐달까요? 특히 전재수 선수와의 대결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거리는데요. 순간 스피드, 코너링 기술, 그 모든 면에서 그는 저와는 다른 차원의 선수였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훈련을 몰래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들의 훈련 강도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강해 보였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초 훈련과 체력 훈련, 심지어 실전 같은 연습 경기에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력을 다하더군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전재수 선수는 훈련이 끝난 뒤에도 혼자 남아서 추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미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점점 그들의 강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 대회마다 한국 선수들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경기를 펼쳤고 언제나 포디움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한국의 훈련 방식은 단순히 체력이나 기술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력을 단련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2025년 동계 아시안게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설자이자 유튜버로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직접 취재하며 그들의 진정한 강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스포츠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순수한 승부를 갈망하는 선수들의 열정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왜곡되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훈련장에서부터였습니다. 하얼빈 빙상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첫 훈련을 분석하려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훈련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원래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훈련이 갑자기 오후로 미뤄진 겁니다. 현장에서 들어보니 빙상장 관리 문제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국가 선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카자흐스탄, 심지어 중국 선수들은 더 넓은 공간을 배정받아 여유롭게 훈련하는 모습이었죠. 순간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식이었죠. 한국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상한 규칙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오후 4시. 드디어 한국 선수들이 링크에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 점검이라며 출입을 막더군요. 방금 전까지 일본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한국 선수들은 30분 이상을 입구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트랙의 상태였어요. 10년 넘게 쇼트트랙을 해온 제 눈에도 뭔가 달랐습니다. 유독 거칠어 보이는 빙질. 게다가 트랙이 이전 대회들보다 훨씬 좁아져 있었어요. 이건 분명 한국 선수들의 강점인 아웃코스 추월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전재수 코치의 한마디가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우린 우리가 해야 할 걸 한다. 그 말 한마디에 선수들의 표정이 바뀌더군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훈련 시간이 끝나자마자 코너 구간의 얼음 상태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정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경기장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선수들이 트랙을 사용할 때는 항상 최적의 컨디션으로 얼음이 관리되었죠. 반면 한국 선수들의 훈련 시간에는
어김없이 빙질이 나빠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좁아진 트랙에서도 거친 빙질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수들의 적응력이었어요. 좁은 트랙에서는 아웃코스 추월이 어렵다는 걸 알고 과감하게 전략을 수정하더군요. 스타트 순간의 폭발력을 더욱 보강하고 인코스 공략 기술을 새롭게 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스포츠 현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거대한 힘과 맞서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전재수 코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순 없죠. 코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한국 선수들이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묘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처음엔 제 과민한 상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표정을 보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선수들은 자꾸만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평소의 가벼움이 없었죠. 이상한 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동할 때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는 거였습니다. 잠시 후 지나간 일본 대표팀은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며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죠.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국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상한 규칙들, 불편한 시선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전재수 코치가 선수들을 정리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짧게 물었죠. 코치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선수들도 잘 알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패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해왔다는 듯한 자신감이었죠. 문득 제가 선수 시절 그와 경쟁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그는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저녁이 되어 선수들의 마지막 훈련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장이 깜깜해졌어요. 정전이라는데 이상하게도 중국 대표팀은 이미 자신들의 훈련을 모두 마친 후였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해 빙상장 운영이 중단됩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더욱 불길하게 들리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 흔들리기 마련인데 한국 선수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압박이 이들을 짓누르기는커녕 마치 더 강하게 벼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의 눈빛에서는 오히려 승부욕이 더 강하게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걸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해설위원으로 왔지만 이제는 제가 목격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선수들을 따라다니는 이상한 시선들,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 중국 선수들에게만 적용되는 특혜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얼빈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런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압박이 주는 긴장감을 즐기며 그것을 자신들의 에너지로 바꾸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한국 쇼트트랙의 진정한 힘인가? 선수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의 경기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기대하던 경기의 아침이 밝았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 어젯밤 봤던 선수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던 표정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해설위원석에 앉아 경기장을 둘러보는데
중국 선수들 쪽에서 뭔가 수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특히 린 샤오진과 순룽이 코치와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전에 없던 묘한 자신감이랄까?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놓친 린 샤오진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관중석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은 자꾸 박지원 선수에게 갔습니다. 그의 몸놀림에서 특유의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어제의 그 압박감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첫 코너부터 박지원 선수의 스케이팅이 남달랐습니다. 마치 얼음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움직임이었죠. 특히 코너링 할 때의 각도 조절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쇼트트랙의 기술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완벽한 경기 흐름이었어요. 박지원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장성우 선수가 바짝 뒤를 따르는 형국이었죠. 중국 선수들은 뒤에서 필사적으로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관중석의 한국 응원단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두 바퀴를 남기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위로 달리던 린 샤오진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앞으로 치고 나오는데 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뒤에서 달리던 순룽이 린 샤오진의 엉덩이를 슬쩍 밀어주는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마치 개주 경기처럼 말이죠. 저건 명백한 반칙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개인전에서 같은 팀 선수를 밀어준다니. 이건 분명 국제빙상경기연맹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어요. 관중석에서도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쁜 손의 도움을 받아 린 샤오진은 마치 로켓처럼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순식간에 박지원 선수와의 간격이 좁혀졌고 불과 0.248초. 그렇게 금메달이 우리 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움을 준 순룽은 속도를 잃고 4위로 쳐졌지만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은 듯 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리플레이 장면이 나왔을 때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반칙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심판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더군요. 중국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우리 응원단은 항의하듯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지원 선수는 오히려 담담하게 린 샤오진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장성우 선수도 의연한 모습으로 동메달을 받아들였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진정한 챔피언의 품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판정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30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결과를 뒤집을 순 없었지만 적어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금메달은 중국의 품에 안겼지만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의연한 모습이 오히려 더 빛나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경기장을 나서는 길에 전재수 코치님과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한국 쇼트트랙의 강인한 정신력이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경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수들은 이미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이 모든 진실을 기록하며 그들과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국 SNS에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너무 노골적인 반칙이었다. 이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어요. 누군가가 올린 슬로모션 영상은 순룽의 나쁜 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이런 승리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중국의 공식 매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영리한 플레이라며 오히려 치켜세우더군요. 심지어 일부 매체는 전략적 협동 플레이의 좋은 예시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제 유튜브 채널에 경기 분석 영상을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직 선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영상에는 경기 장면을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면서 특히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자세히 담았어요. 제가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더군요. 특히 쇼트트랙을 사랑하는 유럽의 팬들은
이건 스포츠 정신을 완전히 망치는 행위라며 격분했어요. 일본, 카자흐스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팬들도 한국 선수들을 지지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놀라운 건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어요. 웨이보에서는 제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이 자국 선수들을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이런 승리는 원하지 않는다. 한국 선수들의 실력이 더 뛰어났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 있는 발언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웨이보에서 관련 게시물들이 하나둘씩 삭제되기 시작하더군요. 대신 애국적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는 글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 상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움직임은 계속됐어요. 젊은 중국 팬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을 알리려 노력했고, 국제 스포츠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중국 팬의 메시지였어요. 한국 쇼트트랙은 늘 우리의 롤모델이었다. 그들의 실력과 정신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은 우리 스포츠의 수치라는 내용이었죠. 그 메시지는 삭제되기 전까지 수만 명의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반응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국적을 넘어 공정한 스포츠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특히 한국 선수들의 기량과 정신력을 인정하는 글들을 보며 우리 쇼트트랙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였죠. 비록 이번 경기의 결과를 뒤집을 순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선수촌에서는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에게 따뜻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그들도 이번 일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일본 대표팀의 한 선수는 우리가 누가 진정한 챔피언인지 잘 알고 있다며 박지원 선수를 껴안았다고 해요. 저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선수 라운지에서는 더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모여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박지원 선수의 코너링 장면이 나올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는데 그때 제 시선이 1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처음 한국 선수들과 경쟁할 때 제가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띄더군요. 자기들도 이런 일을 겪어봤다면서 박지원 선수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순간의 무게감이 저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하죠. 불공정한 판정 앞에서 하나가 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몇몇 중국 선수들도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특히 어린 선수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는데 자기들도 이런 경기 방식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묘하더군요. 물론 순룽이랑 린샤오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순수한 스포츠 정신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수 라운지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의 훈련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태국 대표팀 코치가 전재수 코치님께 한국의 코너링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가요? 라고 묻더군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가 선수 시절 똑같은 의문을 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선수들이 돌아가는 길에 몽골 대표팀의 어린 선수가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코너를 어떻게 저렇게 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박지원 선수가 웃으면서 연습하면 돼. 많이, 아주 많이 하고 답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한국 선수들을 보며 느꼈던 그 경이로움을 이제는 전 세계 선수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걸요. 저녁 무렵 선수 라운지에서 들려온 각국 코치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코치가 한국 선수들의 기술이 놀랍다고 하자 네덜란드 코치도 ISU가 이런 편파 판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며 거들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닌
공정한 스포츠를 향한 전 세계 선수들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전재수 코치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 선수들의 승부 근성을 더 키워주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선수 시절 느꼈던 한국 쇼트트랙의 진정한 저력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눈빛에서 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달까?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제가 미국 대표 시절부터 동경해왔던 한국 쇼트트랙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는 걸요. 전 세계 선수들의 지지와 연대,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가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 순간들이 꼭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득 깨달았어요. 이번 일이 왜 일어났어야 했는지, 어쩌면 이런 상황이 있어야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판정은 졌을지 몰라도 스포츠 정신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한국 쇼트트랙이 왜 세계 최강인지. 그저 빠른 게 아니라 끝없는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로 이뤄낸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밖은 여전히 하얼빈의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더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